타겟인 고객이 누군지, 구매 담당 부서에 있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라는 거가 굉장히 구체적인 고객의 형상이 만들어졌죠.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담당자가 그럼 이 담당자로서 마주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.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고민해서 우리까지 다가오게 만들고 우리를 후보군에 넣어줄까라는 걸 고민을 한 후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 이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제품 자체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구매 담당자의 몫이 아니에요. 사실은 제품 자체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구매 부서에 앉아있거나 구매 담당자로 서치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물건을 직접 사용할 사용자가 아닐 확률이 높죠. 그럼 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고민이 뭘까? 우리를 서치하는 단계에서. 그럴 때는 이 사람의 그 실무, 이 사람이 윗사람에게 우리를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교 후보군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? 굉장히 실무적인 고민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견적이나 내부 기한서를 쓸 때도 그렇다고 내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가격으로 검색해서 비교해봤어요. 이렇게 보고서를 못 낸단 말이에요. 자기도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찾아보니 이런 A라는 브랜드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B라는 브랜드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C라는 브랜드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얘네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A 브랜드가 가장 낫다. 그래서 저는 A를 추천합니다.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사실은 올리거든요. 자, 이거를 그 담당자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 내부 기한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 일이거든요. 너무 일이죠. 너무 일이에요. 이 보고서를 쓰는 게 일이에요. 자기가 잘 아는 거면 또 괜찮은데 제가 정보를 다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면 실제로 뭘 비교해서 봐야 되는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 제품을 이 담당자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라면 그냥 저희 제품은 이게 좋아요, 이거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기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초안, 이 비교 내용까지도 좀 전달을 해준다면 고맙지 않을까요? 고맙죠. 네.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한 초안을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께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뭐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분이 이번에 새로 오셨군요. 사실 이 제품군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. 얘는 이런 특성이 있는 제품들이라서 특히 이런 장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. 저희께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셔야 과장님한테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업계의 정보나 업계의 기준을 알려주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거를 같이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을 100% 믿지 않거든요. 하지만 내가 써준 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비교할 때도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구나. 이 사람이 좀 너무 자기네 걸 좋게 얘기했구나. 라든가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준 초안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뭔가를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 고마움은 진정으로 느껴지는 거죠, 사실은. 자, 그럼 2단계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 거기까지 올라갔다. 그 뒤에는 사실은 제품 품질적인 면인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. 이 세 번째는 담당자가 자기가 실제로 뭘 봐야 되는지, 무슨 문제를 가지고,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골라야 되는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아무리 담당자가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. 담당자로 앉아 있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. 이런 우리 문제가 있다. 문제를 우리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?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결국에 그냥 만약에 가격만 보고 사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.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. 라는 걸 가지고 실제 이 담당자가 이게 실무에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, 미처 자기들이 문제인지도 몰랐던 일들을 알려주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주면 그 회사에서 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너무너무 더 고맙지 않을까요?
엄청 고마울 것 같아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는, 나중에 마주하게 될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줄 거예요. 그랬을 때 너무 고맙겠죠. 근데 우리 B2B 회사로서도 실제로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마주하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. 왜? 나도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는 입장에 앉아있지만 나도 갓 신입일 수도 있고 지식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나조차도 담당자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럴 때 여러분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보세요. B2B일수록 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진짜 마주하는 진짜 문제가 뭐지를 찾아야 되고요.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런 게 보니까 없어. 이 업계는 희한하게 그런 커뮤니티가 없더라.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 고민을 있는 분들 모이세요.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, 이런 실무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들게요. 하고 장을 열잖아요. 여러분, 어디저기 숨어 있어서 정말 나 혼자 답답해서 혼자 머리 싸매고 있던 실무자들이 그 해답을 찾으러, 그 문제를 찾으러 그 커뮤니티에 모일 거예요. 결국에 B2B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, 이 담당자가 우리 걸 찾는 회사가 어딨어요? 우리 회사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회사에게 회사를 호소하는 그런 게 B2B 마케팅이 아니라 결국에 이조차 사람, 고객, 그 담당자를 위한 마케팅이란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브랜드의 필요성, 이런 제품이 혹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조차 잘 모르고 이런 것을 문제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제대로 어필을 하고 그 문제, 아직 생겨나지 않았지만 곧 마주할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텐츠들이 주를 이루어야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찐 고객이 될 겁니다. B2B 마케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.